안녕하세요, 모조아빠입니다. 매번 포럼에서 이렇게 좀 얻어가기만 하다가 오늘 기분도 좀 꿀꿀하고 해서 이빅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제가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 비슷한 거 올려보게 됐어요. 처음이고 제 말투가 좀 거슬리시더라도 이해하시고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빅 컨트롤 패널하고 BOD by 레오라는 텔레스코픽 경통을 결합한 사진이고요. 카이프는 감마입니다. 지금 풀샷이 안 나와서 잘 비교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급조한 옷걸이 거치대로 이렇게 만든 거라서 이렇게 한번 보이시나요? 프로베리랑 비교한 샷으로도 뭐 크게 차이가 나보진 않죠. 눈으로도 확인하기가 좀 불가능합니다. 한 5mm 이하의 차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궁금하신 거는 대부분 보면 텔레스코픽 경통의 재질, 그 다음에 마감, 그 다음에 손에 쥐었을 때 크기, 무게, 가격 이런 정도던데 다 궁금해 하시는 걸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경통 자체로는. 그래서 이게 18350 모드고요. 밑에 보시면 넘버가 써져 있고 보이시나요? BOD by 레오라는 각인이 들어가 있죠. 자, 이거 분리를 해보자면 경통 상단 캡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23mm 짜리입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이빅을 국내에서 샀을 때 들어있는 경통 자체는 20mm고요. 여기 무슨 사이트에서는 17mm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정확히 재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사이트에서는 20mm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게 원래 이빅 컨트롤 패널 샀을 때 동봉돼 있다는 탑캡이고요. 이게 저기 20mm라는 그 그릭베이프스라는 사이트에서 온 20mm 추가 경통입니다. 결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예전에 그 이빅의 못난 그 머리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주문하실 분들은 프로베리를 주로 쓰셨던 분들은 아마 무화기도 같은 외계형의 사이즈로 깔맞춤 하셨을 테니까 20mm 짜리는 주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원래 이빅 탑캡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빅 탑캡 자체를 결합했을 때는 이거라든지 이런 따로 흡입압 조절이 불가능한 무화기들을 바로 장착 내지는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흡입압 조절이 가능하게 대응하게 나왔는데 크지는 않고요. 이거를 이런 탱크형 무화기, 리빌더블 무화기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은 다른 방식이 좀 필요해요. 일단 이걸 받아보시면 안쪽에 오링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오링을 빼가지고 지금 컨트롤 패널 상단에 제가 끼워놨는데 23mm 짜리를 그 오링을 끼우신 상태에서 안에는 없죠. 결합을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진공 상태가 되면서 무화기를 결합했을 때 상단부에 약간 510 커넥터 부분이 튀어나옵니다. 성각도 보이고요. 그죠? 이 성각 부분은 미세 한 1mm 정도 되는 부분을 조절을 해가지고 흡입압을 어느 정도는 대응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고요. 일단 이런 식의 지지처럼 중간이 좁아지는, 중간에 들어가 있는 텔레스코픽 경통이 18350부터 490, 650까지 대응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컨트롤 패널 자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대로 그냥 결합만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뭐 신경 쓰실 부분은 존재하지 않고요. 자,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경통 부분 해결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빅이 없으셨던 분들 있죠. 그분들이 이제 저랑 예담아빠님이랑 문명님이랑 뽐뿌를 좀 넣다 보니까 프로베리를 사용해 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던데 이빅의 가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국내에서 컨트롤 패널 가격은 13만 9천 원입니다. 이빅 자체의 가격은 17만 9천 원이고요. 4만 원 차이죠. 경통 자체가. 그 컨트롤 패널의 가격이 욕이 나오는 가격인데 일단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라서라도 국내에서 구입하신 분들도 있겠고 해외에서 패널이나 본체를 같이 구입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 가격에 걸맞는 성능이냐가 아니냐가 중요하겠죠. 자, 일단은 이 부분이 컨트롤 패널이고요. 5번을 누르게 되면 이건 좀 이대로 하죠. 이런 형태의 표시창이 있고요. 좌우로 움직이는 조그 셔틀이 존재를 합니다. 옛날에 그 소니 떡볶이 리모컨처럼 생겼어요. 조작감 아주 좋고요. 뒤에는 버튼이 하나가 있고 앞에는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미니핀 미니 USB가 들어간 단자가 있습니다.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리고 제가 본체를 구매한 게 아니라서 근데 저희가 보통 쓰는 그 핸드폰 충전기 있죠? 갤럭시 시리즈라든지 가장 많이 호환되는 미니 USB 그게 뭐 6핀인지 5핀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호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패스스루 기능이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패스스루라는 게 정확히 충전하면서 동시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그 경통 이빅 잔티오벨에서 판매하는 이빅의 본체 경통이었으면 안에 2000mAh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동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담아빠님 말로는 뭐 바로 직결되는 게 아니라서 쓰면서 동시에 충전하면서 쓰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충전하면서 어느 정도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일단 무화기를 결합하게 되면 자동으로 무화기 저항값을 표시해 주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맨 위에가 지금 무화기 저항값과 현재 설정한 볼트 값에 따른 와트 값을 표시해 주고 오른쪽에는 배터리 잔량을 숫자와 그래프로 표시를 해줍니다. 지금은 볼트 모드고요. 자, 여러가지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되면 총 흡입 횟수 또는 리셋 흡입 횟수가 나오고 리셋하기 전 건 없애더라도 리셋한 이후에 총 흡입 횟수랑 앞으로 흡입할 수 있는 횟수가 표시가 되죠. 그리고 날짜 시각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모드고요. 오른쪽으로 바꾸면 와트 모드 MVR VW 다시 볼트 모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 정도가
지금 이렇게 조그 셔터를 조작할 수 있는 패널의 설정 여부고요. 일단 모아기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른 시간이 표시가 되죠. 세컨으로. 그리고 이것도 패널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걸 눌러서 뛰는 거랑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을 정해 놓으면 그 시간 동안만 모아기가 작동하게 됩니다. 레커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5번을 누르면 뭐 슬립 상태에서 켜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메뉴 모드로 들어가는데 몇 가지 세팅이 있습니다. 베이퍼 셋, 컨피겨, 디바이스, 슬립, 파워 오프, 엑싯까지. 베이퍼 셋을 보면 스위치에 대한 모드를 이런 식으로 매뉴얼로도 변경할 수 있고요. 모드도 매뉴얼인지 오토인지, 그리고 홈 스크린 패널을 이런 식으로, 아까는 조그 셔터를 조작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답니다. 팝 세팅은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토탈 얼마냐, 리셋하고 하루에 핀 횟수. 지금 보시는 것들이 이따 제가 글을 올릴 때는 한글 매뉴얼을 링크해서 올려드릴 텐데 그 매뉴얼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PC 프로그램과 함께 본인의 어떤 베이핑 습관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고 자체에서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유용한 기능들이고요. 프로베리처럼 하나의 버튼으로서 어떤 기능들을 조작하는 데 익숙해진 분들은 좀 더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메뉴 세팅이 들어가지 않고 사용할 때는 굉장히 직관적이면서 대용량 액정에 표시되는 정보량도 굉장히 많고요. 또 손쉽게 변환을 시킬 수 있답니다. 배터리도 역시 이것도 참 괜찮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아마 매뉴얼이 이런 식으로 텔레스콥으로 따로 서드파티 제품 사용하는 한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커스텀을 해서 배터리 용량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 18350 같은 경우는 AW 배터리가 700mAh 정도 되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퍼센티지로서 이렇게 배터리 잔량을 표시할 수도 있고요. 큰 상관은 없겠죠. 지금 저는 700이 안 됩니다. 미니멈이 700이 아닌가 봐요. 800부터 아무리 해도 800부터 밖에 설정이 안 되던데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뭐 스크린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표시된 달력이라든지, 자, 슬립 모드도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져서 스위치를 5번을 눌러야지 다시 대기 모드에서 전원 ON이 되도록 만들 수도 있고, 시간도 저는 30분을 설정해 놨지만 커스텀으로 조절할 수 있답니다. 뭐 24시간 뭐 시간이냐, 12시간으로 표시를 하느냐, 이런 세세한 것들도 참 있으면 좋죠. 없어서 못 쓰는 것보단. 펌웨어 버전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사용자의 정보라든지 무화기 저항값도 이런 식으로 메뉴에서 바로 들어가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무화기를 결합했을 때 바로 나오기도 하지만 무화기 좀 리빌드를 잘못하면 저항값이 좀 변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PC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중요한 거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신 버전이 2.1 버전으로 알고 있어요. 펌웨어가. 혹시 사셔서
펌웨어가 좀 늦다면 그 본사의 프로그램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하시던가, 살 때 그 드리는 사장님한테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좀 부탁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 정도고요. 뭐 특별히 뭐 복잡하다거나 그런 기능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외관을 바꿨다는 것만으로도 입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도 프로벨에서 약간 채워지지 못한 부분을 그 멋대가리 없는 외관으로,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가격으로 출시가 된 이빅이 채워주질 못했는데, 외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체할 만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로벨이가 오랜 시간 검증되어 온 가변 기기의 탑 클래스 기기 중 하나이기도 하고, 어떤 대부분의 리뷰라든지 외국에 출시된 제품들을 보면 프로베리를 기준으로 하고 프로베리에 맞춰서 나오는 제품들도 많잖아요. 프로베리 콘이라든지 이런 걸 보도 알 수가 있고, 하지만 프로베리로서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버튼 하나로 가변 기기를 사용한다는 거, 이게 은근히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액정이 표시되는 것도 뭐 불만인 분들도 있을 테고, 대신에 내구성이라든지 신뢰도라는 거는 이미 검증이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베리를, 설사 프로베리보다 그런 부분이 더 뛰어나다 하더라도 프로베리의 아성을 넘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만듦새도 프로베리 좀 묵직하잖아요. 단단하고. 이빅은 그렇진 않답니다. 그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하지만 무슨 허접한 그런 중국산 좀 저가의 그런 기기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마감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퀄리티를 보여준답니다. 설마 저기 뭐 기판 자체가 너무 허접하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겠죠. 가변의 기능이야 뭐 많이 때려내면 때려 넣을수록 좋은 거니까. 신뢰성 부분만 좀 검증이 된다면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지금 텔레스코픽 경통을 시아모드, 커페니스, 이 레오라는 이 BOD 바이 레오라는 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BOD 바이 레오 바로 이 제품입니다. 너무 정보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그나마 이건 리뷰가 좀 돌아다니더구만요. 정보가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일단 그 유튜브에 동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커페니스에서 여러가지 투명 경통이라든지 각종 부품들 주문해 봤는데 정말 나사산 마감이 정말 거지 같아요. 공차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 IoT 뭐 투명 경통이라든지 아이스창이라든지 페넬로페 펫튜브, 페넬로페 뭐 투명 경창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리뷰하는 그 멀대가 생긴 청년이 이 커페니스 거 GR 모드스에서 만든 이빅 텔레스코픽 경통을 끼우다가 탑캡이 하도 안 들어가지고 두세 개 사용해보다가 던져버리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예 헐렁해갖고 안 맞던가 하나는 안 들어가던가. 그래서 근데 그래서 좀 꺼려지시는 분들은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까지 제가 받아본 걸로 알고 계신 세 분, 저를 포함해서 3명은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아모드 거는 경통을 바꿔서 끼는 타입이고요. 약간 좀 투박하게 생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이 형태의 20mm라는 이 형태의 좁아지는 탑캠만 봤어요. 23mm짜리 이런 탑캠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